내 집 마련을 향한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그동안 없어서 못 산다던 강남 일대 아파트. 최근에는 매수자들의 선택지가 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남 3구 매물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를 위한 이 강도 높은 정부의 압박이 통한 걸까요? 이 시장의 주도권이 정말 매수자 쪽으로 돌아선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 전략도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부동산 가이드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M 부동산의 박유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박유란입니다. 지금 하루하루 실시간으로 뉴스 기사들이 부동산 관련된 내용으로 쏟아지고 있고요. 분위기도 급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매물들이 강남권, 한강변 벨트 라인으로 해서는 좀 쌓여가는 분위기고 그 쌓여가는 매물들의 가격들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반면에 이제 매수 심리 자체는 오히려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변해가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속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렸다라는 내용으로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또 하나 하셔야 되는 게 단순하게 언론의 기사라든지 저희 같은 방송만 보고 끝을 낼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 부동산의 시장 방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임장 가셔가지고 분위기를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내가 눈여겨봤던 그동안의 부동산 지역이라든지 단지들을 실시간으로 발품 팔아서 어떻게 분위기가 흘러가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좀 생길 수 있는 이번 시기가 왔다라고 좀 보시고 이번 강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내 집 마련을 향한 기회의 장이 조금 더 이제 넓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강의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자리, 어떤 자리인지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주 수요일 날 2시에 세미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2시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이 집값이 어쨌든 가격 자체가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됐고요. 특히나 서울의 아파트,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좀 진입 문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은 준상급지라든지 앞으로 좀 상급지가 될 수 있는 지역들 아니면 한강 벨트 라인으로 5천에서 1억, 1억 5천 정도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런 지역들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개별로 좀 아파트 내 집 마련을 이번 참에 해보시고자 하시는 분들, 금매를 좀 잡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별도로 좀 상담을 문의를 해주시면 개별 상담 방향까지 좀 끌고 나갈 테니까 별도로 사전 예약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전략을 어떻게 방향을 좀 잡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참석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살짝 예고해 주셨던 그 강의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 지금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급매물이 많이 나온다 이런 기사들 쏟아지더라고요. 현장 상황은 좀 어떤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집 마련을 조금 해야 될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좀 시각을 잡아봐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전체 큰 틀을 잡고 가야 되는 거는 지금 뭐 이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장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거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등할 거다 이렇게 답을 정해놓지 않고 실시간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속에서 뭐 답을 정해놓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진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서울에 어쨌든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사실상 부족한 게 맞는데 기존 물량을 시장에 어떻게 나오게 할까? 이게 화두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 매물들에 대해서 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를 해서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게 전체 큰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그 속에서 자꾸 규제가 나오는데 무주택자나 오히려 1주택자 정도는 갈아타기에 기회가 될 수 있다. 2, 3, 4월 정도 요 3개월 정도 짧은 기간 안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것도 한번 오늘 짚어볼 거고요. 그런데 반면에 현재 매매 물량 같은 경우는 빠르게 물량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가격 상관없이 일단 매물 개수로만 보면 계속 매물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반면에 우리가 뭐 특정 사이트 들어가서 물량 볼 때 매매가 있고 또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죠. 매매 물량들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전세 물량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또 전세 물량이 월세로 전환해서 월세 물량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 가능성까지 좀 염두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일 키워드가 되는 게 이것들을 지금 조정하는 것이 세금이죠. 뭐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과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5월 9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요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해보고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되는 게 5월 9일자로 사실상 종료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양도세가 이 중과 제도가 나왔던 내용들을 우선 기존 기초 내용들을 보면요. 다주택자가 보유한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 세율의 플러스 20%,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기본 세율의 최대 30%까지 중과를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원래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본 세율의 소득 구간이 6에서 45%잖아요. 그런데 3주택자 이상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게 되는 경우에 최대 45%의 중과세율 30% 했더니 75%.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방소득세 10%, 그러니까 7.5%까지 합산을 하면 사실상 82.5%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집 팔아가지고 거의 남는 게 거의 없죠. 80% 넘게 세금을 내니까 남는 게 거의 없죠. 거기다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완전히 적용을 배제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걸 계속 유예를 했던 겁니다. 언제부터? 이게 22년도 5월 달에 최초로 중과 유예 발표가 되고 나서 1년 단위거든요. 1년 단위. 근데 1년 도래할 때쯤에 다시 그러니까 종료하지 않을 때부터 계속 1년 연장, 1년 연장, 1년 연장해서 총 3차례 연장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6년도 5월 9일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하는 게 종료하지 않고 계속 중과 유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애초에 그냥 종료시키겠다. 앞으로는 중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중과가 되면 어떻게 되나? 당장에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잔금을 하지 않으면 양도세율이 최대 아까 82.5%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팔아야 되는 건데 이게 매년 1년씩 유예를 해주다 보니까 이번에도 유예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늦게 팔려고 했더니 갑작스럽게 팔 수가 없고 거기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또 한 번 팔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보완 대책으로 마련을 해보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확정은 아닌 거고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고 뭐 이번 주 중에 최종안을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기본 조정 대상 지역.
지역, 그러니까 강남 3구, 용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여기 같은 경우는 5월 9일까지 당연히 계약은 하고요. 원래 잔금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3개월 시간 줄게.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잔금 같은 경우는 8월 9일까지 잔금을 치게 되면은 기존대로 6에서 45% 기본 세율을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번에 15 부동산 대책 발표됐잖아요. 신규로 조정 대상 지역이 된 서울의 21군데 그리고 경기도의 12군데 같은 경우는 원래 아니었었는데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 중과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3개월이 아니라 잔금 유예 기간을 6개월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9일까지는 계약을 진행을 하고요. 6, 7, 8, 9, 10, 11. 그쵸, 6개월이죠. 11월 9일까지 잔금을 치게끔 해주는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죠. 지금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뿐만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팔려고 내놓고 싶어도 최대 11월 9일까지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세입자 만기 날짜가 남아있는 집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가 없죠.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 있는 아파트는 우리가 토어제는 계약을 하고 잔금 치고 4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죠. 입주를 해야 되죠. 그런데 전세에 세입자가 들어가 있으면 입주 자체를 못하죠. 11월 9일 이후에 임대차 만기인 물량 같은 경우는 입주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집주인이 팔고 싶어도 세입자가 사고 싶어도 입주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월 9일까지 계약을 못하면 본의 아니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가 하나 떴어요. 세입자 게임 매물, 테로 열린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하는 보완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2월 3일자 나온 기사거든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때 원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본인 집 처분하는 조건으로 해서 4개월 내에 전입을 하고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상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랬더니 구윤철 경제부총리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임대 만기 기간까지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이후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도록 할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한 게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러면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 8월 9일까지 잔금을 해야 되고, 그쵸? 기존의 비조정이었다가 조정이 된 지역 같은 경우는 11월 9일까지 잔금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 시점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세입자 때문에 입주가 바로 안 되니까 잔금은 하되 입주 시기는 세입자 만기일까지 유예해주겠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일단 한 거고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완책 나오는 게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물들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 대책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번 주 중에 이 대책이 본격적으로 좀 확정돼서 나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보완이 됐다라고 하면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여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 효과가 나오는 거죠. 왜? 전세 끼고 매수가 되잖아요. 그쵸? 전세 끼고 매수가 아파트도 가능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어쨌든 5월 9일까지 계약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시기까지 매물이 증가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쵸? 단기간에 원래 뭐 1년, 2년에 걸쳐가지고 나와야 되는 매물들이 전세 만기 도래하면 나와야 되는 매물들이 5월 9일까지 계약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증가는 할 수 있죠. 시장에 나올 수가 있죠. 전세 끼고 아파트 매수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매 출현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급매가 나오면 조건이 잘 맞으면 매물도 빠르게 소진이 될 수 있죠. 왜 그러냐? 기존에는 거래량 자체는 줄었지만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왜 그렇죠? 매물 한두 개를 가지고 경쟁자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자 대비 다량으로 5월 9일까지 계약을 해야 되는 매도자들이 물량을 한 번에 쏟아내죠. 그러면 매물들끼리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5월 9일까지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잔금을 최대 11월 9일까지 정말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팔아야 되는 매도자가 가급적이면 매수자의 조건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 기회가 길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시장이 계속 급변하고 있고 정책들이 계속 보완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 번 규제 정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5월 9일 전까지 5월 9일 전까지라 그러면 5월 8일날, 5월 7일날 계약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물건을 보고 바로 집이 괜찮으면 계약금 넣고 계약서 쓰는 개념이 아니라 물건이 괜찮으면 조건이 맞으면 먼저 지자체에다가 이 물건을 매수하고 싶다는 토지거래 허가서 같은 거를 좀 계획안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럼 지자체에서 컨펌을 받는 시기가 보통 15일에서 한 3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를 컨펌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계약금 넣고 계약서 쓰고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 했을 때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계약을 마무리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요거는 실시간으로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는 오히려 움츠려 드릴 게 아니라 임장 가보시고 부동산 방문하셔가지고 좀 분위기가 어떤지를 파악하시고 매물들이 괜찮은 게 있다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 있고 보유세 중과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처분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요거 끝나고 나면 보유세까지 또 중과가 시작이 될 것 같은 뉘앙스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가 이 두 가지 양도세랑 종부세가 더 중과되게 되면 이게 뭐 팔지도 못하고 뭐 보유해도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급하게 팔려고 하는 분위기가 계속 좀 나오는 거고요. 단기간에. 그랬을 때 우선은 5월 9일까지는 보유세 중과 맞기 싫고 양도세 중과하기 싫으니까 매물들이 급하게 나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파는 매물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월 9일이 넘어가죠. 그러면 일단은 80% 넘어가는 양도세 내면서 팔고 싶은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유세까지 중과가 되게 되는 경우에 5월 9일 이후에라도 좀 팔고 싶은 물건이 나온다고 치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도세율이 낮은데 양도 차익이 낮은데 먼저 팔겠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중심지에 있는 거,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는 판다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팔던지 그것만 가져가던지 그런 식으로 가니까 또 한 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분위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또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지금 보유세가 부담이스럽다 보니까 중심지 금매가 나오고 있는데 보유세를 감당하기 힘든 뭐 연령대, 뭐 은퇴 가구라든지 뭐 고령 가구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매물이 또 한번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지금 하려고 하는 아파트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를 놓고요. 그 세를 받은 비용 가지고 좀 외곽 지역에 신축 아파트 임대를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에서 1주택자라 하더라도 내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집을 장기 보유를 한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말이 되냐라는 뉘앙스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주를 하지 않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도 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뭐 단정적으로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강남권, 용산권, 뭐 아니면 한강벨트에 좀 중상급지 이상의 아파트들이 급매들이 나온다는 거는 단순히 가격이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상승 자체가 지금 멈춘 거거든요. 상승 자체가 멈추고 급한 매물들이 좀 가격이 좀 조정이 돼가지고 거래가 되는 분위기라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반면에 한 15억 이하 아파트, 좀 대출이 6억까지 나오는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여전히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9억, 뭐 10억 하는 아파트가 현재 11억, 12억 정도까지 단기간에 올랐죠.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아직 가격이 조정이 없습니다. 가격이 급매로 내려가는 지역이 있는 거고 가격이 반면에 계속 거래가 있으면서 내려가지 않고 조금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 좀 잘 파악하시면 좋고요. 근데 요거는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강남 3구 용산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잡히게 되면 결국은 풍선 효과처럼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일시적으로 상승이 멈출 수는 있다. 이 부분까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9일 날 양도세 중과가 지금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았던 매물들에 대해서 만약에 보유세까지 부과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하면 좋고, 기존에는 원래 계속 뭐 얘기 나오던 게 양도세 중과 5월 9일 날 종료가 되면 82.5%예요.까지 맞고 뭐 물건들 팔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에서 보유세가 또 한번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지 요거는 좀 시장 흐름을 실시간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는 시장을 정말 실시간으로 집중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눈여겨봤던 곳이나 좀 매수하고 싶었던 곳이 혹시나 또 급매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마치 주식처럼 매일매일 한번 지켜보셔야겠고요. 물론 완전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좀 종료 예정입니다. 오늘 지금 2월 9일이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3개월 안에 바짝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면에 이제 서울은 또 대부분이 토호제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자체에 서류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서울 쪽에 보고 계신다면 조금 더 시간을 여유롭게 잡으면서 살펴보셔야겠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양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유세 등과 같은 여러 대책들이 이제 어떻게 지금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저희가 또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에 이제 내 집 마련 기회가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향한 전략이 각자 다 다르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경우 굉장히 다른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 각각 전략을 좀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요? 결국은 제일 큰 틀이 내 집 마련이죠.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 정책 나오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론에 이른 게, 결국은 규제가 나오든 또 규제가 완화가 되든 항상 그 속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있다라는 걸 또 한 번 느낀 게, 정말 2월, 3월, 4월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 전세 끼고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장이 올 거라고 좀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항상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공급이 부족하고 집이 부족하지만 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집은 항상 살 수 있는데 결론은 사고자 하는 집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보다 비싸니까, 결국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내가 사고 싶은 집을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항상 기회는 존재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의 상승이 좀 멈춘 거는 맞아요. 이게 멈췄다라고 해가지고 하락으로 간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폭락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급매가 출현을 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간헐적인 급매가 출현을 한다라는 거는 예전에 가끔씩 한두 건 나오다가, 아니면 아예 내가 살려고 했을 때 금액 조정이 안 되던 매물들이 오히려 내가 이제 칼을 쥐고 내가 살려고 하면 금액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회가 온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가 한 10억에서, 그러니까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현재 11억에서 한 12억 정도로 최근에 실거래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거기다 금액이 5천에서 1억 정도 조정이 된 매물들이 나오면 좀 바로바로 소진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25억, 30억 가는 아파트들은 좀 조정이 되고 있는 거고, 반면에 15억의 이하인 아파트들은 오히려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 거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또 갈아타기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가능할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아파트를 6억 대출 내서 살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나 저러나 내 집 마련이 힘들지만 가능하죠. 그런데 반면에 가격이 뭐 오르니 내리니 얘기를 하지만 내 집 마련 자체를 아직까지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는 계속 있고 또 세금 규제 계속 나오고 하면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상향 평준화가 되게 되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좀 틈새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서울의 키 맞추기 15억 이하 아파트가 강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무주택이신 분들 아니면 1주택이신 분들은 오히려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좀 자금 여력이 된다 그러면 그래도 대출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서울권에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최근에 이 거래량 보세요. 거래 건수가 계속 좀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가격의 그래프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가 계속 관찰이 되죠. 1호선에 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 한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199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고 1983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고요. 24평 같은 경우가 21년도 정고점이 8억 6천의 실거래가가 뜬 거였어요. 근데 최근에 실거래가를 보면 8억 2천. 정고점을 아직 회복은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 호가 나오는 것도 8억 한 중반 정도.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가 쏠리는 거예요. 30평대, 32평 같은 경우도 21년 정고점이 10억이었죠. 근데 최근에 실거래가가 26년도 1월 23일 날 9억 1천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호가가 9억 중반이라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몰린 아파트 중에 하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가자동에 보면 DMC 파큐뷰 아파트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도 2015년 차의 아파트예요. 4,300세대 있죠. 뭐 1차,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경의중앙선 가자역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파트고요. 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살기 괜찮죠. 학교도 잘 형성이 돼 있고 정주 여건이 괜찮은 단지인데 여기도 25평형 같은 경우는 21년도 정고점이 12억 8천이었고 최근에 실거래가 찍힌 거 보면 12억 8,500에 실거래가 찍혀 있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33평 같은 경우는 21년 정고점이 15억 천인 거고요. 최근에 실거래가가 15억 5천으로 형성이 돼 있고 현재 호가는 16억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가 어쨌든 계속 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하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15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이 6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가 현재 호가가 16억대로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는 대출이 얼마 나올까요? 6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6억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6억이 나올까 보시면 우리가 대출을 일으킬 때는 KB 시세로 대출을 일으키죠. 마지막 실거래가가 15억이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면 뭐 14억 9천 이런 매물들이 있었다 그러면 16억의 호가가 나와 있어도 계약하고 6억 대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시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현장 분위기를 보시고 내 조건에 맞는 걸 상담을 하시면 충분히 내가 단순하게 정책이 이렇게 나와서 내 집 마련이 된다 안 된다로 결론 낼 게 아니라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어느 지역이 좋을까 혹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뭐 빌라를 거주하고 있거나 뭐 아니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좀 이번에 전세 끼고 매수가 가능할 수 있는 시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갈아타게 할 수 있는 지역 중에 서울권에 그래도 중하급지 중에 한 10억대 전후로 형성된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 중에 미래 유망한 지역들 중에 어디가 괜찮을까 보면 뭐 노원이라든지 구로라든지 관악 정도 있을 수 있겠죠. 노원 같은 경우도 GTX에 대한 호재가 있고 주변 일대에 뭐 새 아파트들도 많이 이제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렇죠. 관악구 같은 경우도 입지 정도로 보면 강남 상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입지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여의 같은 경우는 신림서원이 뚫리면서 여의도까지 1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고 2호선을 타고 가면 강남까지 20분에서 30분 컷으로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죠. 입지가 상당히 우수하고 최근에 아파트 상승률이 1위를 차지한 지역이 관악구예요. 그쵸? 왜 그럴까 보면 기존에 구릉지로 형성이 돼 있고 아파트보다는 빌라 단지가 더 많은 지역이었는데 인구가 많이 살고 있죠. 재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죠. 위치가 좋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 유입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위였던 지역이 바로 관악구인데 오늘 관악구 그래서 아파트 몇 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관악구에서 2호선으로 연결이 된 그러니까 2호선 봉천역에서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아파트가 봉천 두산 1단지, 2단지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준공이 돼진 아파트예요. 2001세대로 형성이 돼 있고요. 24평 같은 경우가 21년도 정고점이 9억 8천이었어요. 최근에 실거래가 보면은 11억 2천에 거래가 됐죠. 가격이 그래도 상당히 상승을 했죠.
거기다가 현재 호가 같은 경우는 또 12억에서 한 13억대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34평 같은 경우 21년도 정고점을 보면 11억 2,500이었죠. 최근에 실거래가가 11억 9천이었는데 매물들 나오는 거 보면 한 13억 초반 정도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중에서 좀 가격대가 15억 이하 쪽으로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관악구 라인 쪽도 괜찮아요. 거래가 그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봉천역 일대 보면은 재개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주 여건까지 개선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좀 연식 있는 거 말고 신축으로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봉천동의 봉천동 재개발로 이루어진 신축 아파트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아파트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도 가격이 최근에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201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고 1531세대로 만들어진 아파트죠. 25평형 같은 경우는 21년도 전고점이 12억이었고요. 최근에 고점 실거래가를 보면 13억에 거래가 됐었고 현재 호가는 13억에서 14억 정도에 나오더라라는 거고요. 34평 같은 경우는 21년도 전고점이 14억이었죠. 최근에 실거래가가 14억 8천 정도 거래가 됐고 현재 호가는 16억 정도에 나오고 있죠. 이런 물건 같은 경우도 마지막 만약에 실거래가가 15억 이하라 그러면 현재 호가가 16억 정도에 나와도 대출이 6억이 가능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악구 같은 경우는 입지가 상당히 우수하고 거기다가 주변 일대에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의 아파트에 대한 이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았던 동네였는데 주변 일대가 사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현재 이 새로운 유입 인구들이 관악구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계속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 그런데 덩달아 개발까지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괜찮고요. 이렇게 계속 인구들이 좀 새로 유입이 되고 가격이 상승하고 또 유입되고 상승하고 하다 보면은 세대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은 급지가 또 상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무주택자거나 1주택 같은 자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해도 최소 자금이 4억에서 5억 정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파트 매수할 수 있는 자금 자체 한 4억에서 5억 정도 자체가 없다,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이 빌라라도 매수를 하셔야 된다. 어디에? 서울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1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각종 세금, 뭐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다 문제죠.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빌라, 향후 유명한 지역의 빌라를 좀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계속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그래도 상당하죠. 유휴부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좀 상승을 하다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는 유휴부지 자체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허물고 새로 짓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를 현재는 정부에서는 좀 공공으로 주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재개발과 재건축이 거의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규제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규제가 계속 생기고 있고 규제 속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고 지금 세금 규제가 있을 것 같고 종부세도 무섭고 양도세도 무섭고 그런데 아직 종부세, 양도세 중간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신축의 소형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고 있죠. 언제까지? 27년도 12월까지 준공되고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26년도 5월 9일 날 양도세 중과 유예하는 것도 종료잖아요. 이것도 연장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27년도 12월자로 종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지금에서야 세금 혜택을 지금 사야지 누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고 전용 60제곱 이하
거기다가 수도권은 매매가 6억, 지방 같은 경우는 3억 이하인 경우에 이것도 아파트는 안 되죠. 다가구 주택이거나 연립이거나 다세대,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도 뭐 원투룸 같은 다세대 빌라 말하는 거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수 제외가 되죠. 어떻게?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할 때 제외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주택자가 있어요. 주택수 제외되는 물건을 사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원래는 2주택이 되니까 8.4% 내는 거를 주택수 제외되는 거 사면 1.1%만 내면 되는 거죠. 이거를 10개, 20개 사도 1.1%만 내면 되는 거죠. 언제까지? 27년도 12월 말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부세 같은 경우가 1주택, 2주택, 2개, 한 개 더 사서 2개가 되게 되면 중과세율이 있죠. 그런데 주택수가 제외된다고 하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합산인데 중과세율을 부과를 할 때 2주택 세율이 아니라 주택수 빼주니까 1주택의 기본세율만 적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양도세 같은 경우도 지금 중과를 한다고 하죠. 2주택은 20%, 3주택은 30%. 그런데 양도세 산정할 때도 주택수 카운트에서 제외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중과세율이 없죠. 기본세율 6에서 45% 구간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활용을 하셔야 되죠. 언제까지? 27년도 12월 말까지인데 이마저도 준공 취득일 기준이기 때문에 더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죠. 아직 남아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파트를 못 사면 제가 빌라라도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핫한 지역이 광진구죠. 광진구 한강면 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구이동까지 이 상승세가 번지고 있는데 구이동 쪽에 롯데캐슬 이스트폴이라고 해서 2025년도 1월 달에 준공이 난 1063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매매로 나온 매물은 없어요. 이게 전매가 풀렸는데도 이제 임대 매물만 있는 상태고요. 33평이 26년도 2월에 전세 시세가 한 14억대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물량은 없지만 우리가 매매 가격을 예상을 하건대 보통은 매매가랑 전세가가 40에서 한 50%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28억에서 한 30억 정도 시세 형성이 되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요. 매매 물량이 나오면 28억에서 30억 정도, 대출도 2억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거의 25억 이상 현금이 있어야 이 집을 살 수 있는 플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더라. 바로 옆으로 넘어와 보면 우리가 강변역의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있어요. 강변역의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많지 않아요. 215세대 밖에 안 된다고 표현이 되죠. 6,000세대에 비하면. 그런데 가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 11월에 준공이 떨어져서 지금 분양권이 판매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32평형이 현재 시세로 나와 있는 게 20억 초중반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26년도 11월에 준공 시점이 도래하면 가격은 충분히 더 오를 여지가 있는데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매수하려고 해도 20억 초중반대가 필요하더라. 세대수가 215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고 새 아파트고 옆에 새 아파트 비싼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새 아파트를 매수하기에는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서울에서 공급이 힘들다고 하던데 그럼 재건축 아파트를 좀 노려보면 어떨까 해서 봤더니 여기에 자양 한양 아파트라고 재건축 초기 단계예요. 재건축 초기 단계요. 정비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 아파트인데 35평형이 25년도 9월 달에 실거래가 찍힌 게 매매가가 20억 5천이고요.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전세는 이제 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낮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매매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세 끼고 매수도 안 되지만 만약에 매수가 된다 하더라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15억 5천 현금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 실거래가에 그대로 멈춰 있을까요? 매매가가? 현재 매매가는 한 25억 전후로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못해도 20억 이상은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죠. 재건축 단지 아파트도 만만치가 않더라. 새 아파트가 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재개발지로 눈을 돌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바로 옆에 재개발지로 선정이 된 단지가 있어요. 자양동 모아타운이죠. 관리계획 수립이 됐죠. 빌라 28제곱미터 전용 면적이에요. 그러면 실평수로 한 빌라 13평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지가 5.7평 정도 되는 게 이 구역 내에 매매가가 8억에 나와 있어요.
전세가 2억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랬더니 투자금이 한 6억 정도 들어가요. 전세 끼고 매수가 가능하죠, 빌라는. 근데 6억 정도 들어가요. 여기에 나중에 아파트 되면 추가 분담금 내잖아. 요새 추가 분담금이 뭐 6억에서 7억 정도 가죠. 그렇게 낸다 하더라도 7억 낸다고 예를 들어 하더라도 그러면 15억에 새 아파트를 받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주변 시세가 20억 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빌라로도 충분히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래도 6억이나 들어가네요라는 얘기가 나오죠. 6억이나 들어가네요. 여기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옆으로 넘어가면 아직 추진하고 있거나 선정이 안 된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을 내가 만약에 미래 가치를 보고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 요건을 갖춘 지역에 입지 좋은데 선점 투자를 한다면 아까 얘기한 주택수 제외되는 매매 가격 6억 이하로 충분히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수 있겠죠. 여기가 지금 재개발 구역이 재개발로 아파트가 완성이 돼서 매매가가 8억이 아니죠. 단순히 구역 선정만 됐는데 분명히 선정되기 전에 예전에 한 4, 5년 전에 매매가 3, 4억 정도 했었던 매물이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됐더니 8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데를 찾으면 된다. 내 주머니 이 사정에 맞춰가지고 이런 지역들을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아직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다. 언제까지? 27년도 12월 말까지 주택수 제외되는 플랜으로 가면 지금 세금 규제가 나오는 것들을 좀 피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황들이 보면 고가 아파트 상승세보다 중저가 아파트들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맞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관악구 상승세가 또 심상치 않다라고 언급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관악구 말고요. 좀 추가적으로 또 살펴보면 좋을 지역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오늘 중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한 1억 전후 빌라를 매수하게 되면 실투자금이 들어가고 아파트를 매수한다 그래도 기본 25평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0억 이상 가고 있는 단지죠. 34평 한다 그래도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신축 아파트, 좀 신축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금이 이제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요. 위치는 좋으면서 이것보다 투자금이 아주 적게 들어가는 거, 실매수 금액이 좀 작게 들어가는데 위치는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중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서울의 상업 지역들 중에 최대 규모의 상업 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중구, 종롱구 이쪽 지역이. 그런데 우리가 상업 지역이라 그러면 여기 강남의 테헤란로죠. 테헤란로가 상업지역이 빨간색이 더 적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상상을 해보면 삐까뻔쩍한 건물들, 높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이 강남의 테헤란로더라. 그런데 반면에 이 테헤란로의 몇 배나 되는 중구라든지 종로 같은 경우는, 종로구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높은 건물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고 강남의 테헤란로랑 비교해보면 사실 좀 초라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절실한 지역 중에 하나고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구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전체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든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돼 있는 지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쪽에 황학동. 여기 황학동 일대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선정이 안 됐었고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우리가 청계천 라인으로 봤을 때 위쪽이 종로구죠. 종로구 일대도 뭐 창신부터 뭐 싹 다 여기 지금 뭐 정비구역 지정이 돼 있는 단계거든요. 보시면 다 그렇죠. 지금 왕십리 뉴타운까지 다 아파트로 들어와 있죠. 말 그대로 왕십리 뉴타운으로 아파트가 완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남아있는 이 중심지 사이에 황학동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더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선정이 안 됐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서서 여기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 이 황학동 일대 있죠.
여기 황학동 일대의 상업지역이 이렇게 이동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동이 돼서 전체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안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게 특별계획 가능 구역이죠.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랑 특별계획구역이 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좀 밑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자라고 개발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아웃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어떤 높이로,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지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이 계획, 이 규칙 안에서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는 건데요. 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이죠. 그런데 이 안에서 특별하게 좀 더 개발을 하고 싶은 것, 특별히 키우고 싶은, 관리하고 싶은 구역이 있는 경우에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특별계획 가능 구역이거나 특별계획구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적률에 대해서, 높이에 대해서 특별히 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이게 소규모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난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규모 복합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부 체납이 존재는 하겠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곳이 황학동이더라라는 거고요. 현재 진행 사항을 보면 여기 같은 경우가 2022년도 10월 달에 이 구역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해서 첫 주민 연락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2년간 검토하고 조율을 한 다음에 25년도 3월 달에 재열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25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이죠. 최종적으로 확정고시, 결정고시가 날 예정이었었는데 아직은 최종 결정고시가 안 됐어요. 좀 딜레이가 된 상태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변하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황학동 전체에 대해서 여기는 아파트가 있어요.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으니까 아파트 있는 곳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피스텔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전체 규모가 약 10만 2천 평 정도 되는데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수립을 하고요. 이 안에서 약 37%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특별계획이나 특별계획 가능 구역을 동시에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거다. 그런데 왜? 왜라는 의문점이 들죠. 일반 상업지역인데도 뭔가 세태돼 있고 노후돼 있고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중심지 중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쵸? 지하철 노선들을 보면 거의 다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입지가 상당히 좋은데 종로라든지 강화문 출퇴근하기 상당히 좋은 입지임에도 그동안 개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상업지역의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30년 이상 된 건물의 노후도가 약 90%가 나오는 거고요. 노후 건물이 90% 정도 있는 거고요. 5층 이하의 저층 건물이 또 74%나 있는 거예요. 원래 상업지역이라 그러면 통상 뭐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세대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층수가 좀 상이할 수는 있지만 한 20층 내외 정도로 층수가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15층 안팎에 대한 건물도 많고 5층 이하의 건물이 전체 74%라고 하니까 정말 상업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그럼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한 800% 정도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계획구역이 되면 상한선이 1600이죠. 근데 1600까지는 좀 무리수일 수 있고 한 1000% 이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기부 체납을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존에 20층 내외가 있던 것들이 30층에서 40층 높이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 황학동 일대는 전체가 다 괜찮고요. 이 상업지역 전체가 괜찮고 그중에 이미 특별계획이나 특별계획 가능 구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나머지 여기 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계획 가능 구역으로 해달라고 좀 동의서를 걷고 있는 이런 구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지역들의 가격 격차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전체가 입지 대비해가지고 저평가돼 있고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반 상업 지역이고 입지가 상당히 좋은 도심 핵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소필지, 주차,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고층 개발이 제한이 돼 있었다 보니까 거기다 30년 이상의 건물들이 한 90% 이상이 있고 5층 이하의 건물이 74%나 존재를 하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됐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특별계획 구역으로
묶어가지고 통합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중구의 황학동이더라. 미래 가치가 유망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래가치 유망한 황학동 저희 한번 황학동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담 못하신 분들께서는요,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2시에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금액대를 1억 이하의 서울권의 재개발이 앞으로 가능할 수 있는 지역들, 입지 좋은 지역들 지역 분석해드리니까 상담 오시면 될 것 같고, 그 세미나 오시면 될 것 같고, 또 한강벨트 쪽에 관심이 많으시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 1억 중반선 정도로 한강벨트 준상급지 이상 지역들 좀 지역 설명해드리니까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